너무 감사하죠. 책을 알게 된 것은 저에게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책을 읽게 된 작가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메일을 썼습니다. 그분이 제 글을 읽던 읽지 않던 간에 저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죠. 그렇게 책을 읽는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책을 읽고 나니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책을 읽고 1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제가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보통 집에 들어가면 북박이장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두커니 삶의 의미가 없는 눈초리로 앉아있곤 했었습니다. 저도 힘이 빠졌죠. 그런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저에게 웃으면서 인사도 건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대단한 변화였죠. 그렇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남편에게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책에서 답답하고 우울할 때 욕실 청소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욕실에 들어갑니다. 세제를 쫙 뿌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빡빡 주면서 청소를 했어요.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물을 쫙 불어오면 그 찌꺼기들이 다 쓸려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의 찌꺼기까지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답답하면 산책을 해보세요 라는 글귀를 만납니다. 그러면 책을 덮고 집 앞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휙 돌고 들어오면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와, 책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책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만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세요 라는 글귀를 만나면 저는 감사한 게 없었어요. 하나도 감사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 불행하고 화나고 그런 인생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그때부터 감사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찾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번, 30번 그렇게 항상 달고 살았는데 이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책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부부 사이 개선을 위한 책을 읽었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에 귀 기울여주고 5분이라도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어색했죠. 남론처럼 남편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친한 척을 하니까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시도를 했어요. 아, 밥 먹었어?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해줄까? 뭐 오늘 잘 잤어? 기분은 어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건 뭐야?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혼자서 그럼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 반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친절했다가 내일은 화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는 그런 말이었죠. 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관계가 개선된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하고 굉장히 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 세제를 이렇게 누르면 삑삑 다 돼서 소리가 납니다. 아, 세제가 다 됐네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 주방에서 청소를 설거지를 할 때 눌러보면 꾹 세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남편이 그걸 꽉 채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지울 때 티슈가 다 됐네라고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다음 날 티슈를 사다 들고 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거예요. 저는 책의 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자. 이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한번 벗어나 보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책의 힘을 믿을 수가 있었죠.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삶을 바꿔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뀌고 지금은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랄 지경입니다. 요즘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죠. 몸 좀 생각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멍하게 책장 앞에서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지금 나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 하나의 촛불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하는 이유였죠. 일단 먼저 변해야지 그걸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꾸준히 노력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잠을 자다가 몸을 글적글적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뭐 물 마시러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소파에 가서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게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통 연애할 때는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보통 시킬 거 있을 때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있었더니 또 부르는 겁니다. 목소리에 좀 다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자기 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평소에 알레르기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아, 또 그 증상이 일어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약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분 상간에 갑자기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평소하고 좀 다른데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자가용을 끌고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택시를 불러야 되나? 급할 때는 119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입던 옷에 겉옷만 하나 걸치고 그렇게 구급차에 같이 올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구급대원께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뭐 저녁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막 물어서 다행히 제가 아는 것만 물어봐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도중에 남편이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가자고 다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도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죠. 저는 보호자로 옆에 보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링거를 맞고 있는 동안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스팩도 올려주고 몸이 붓기가 좀 빠졌나 살펴주고 그렇게 치료를 다 끝내고 새벽 2시쯤 넘어서 병원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남편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너무 미운 감정을 가졌는데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중요한 마음의 표대를 하나 세웠는데요. 남편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논어 책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변화를 겪고 남편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저도 힘을 냈습니다. 책 읽기를 그만둘 수가 없었죠. 1일 1책 3년 1000권 독서에 돌입을 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더라고요. 3년 동안 책을 읽고 나니까 책 읽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숨을 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독서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6년까지 180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란 것이 굉장히 1800여 권이라는 걸 보면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생긴 거고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긴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생긴 거였습니다. 독서는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이죠, 일상. 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독서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우리는 목표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정상에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과정이 독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벽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에 있는 벽돌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어야 할 때 우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과 근력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독서를 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운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독서를 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 아시죠? 네. 제가 치국평천하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신제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몸을 닦고 그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독서를 했더니 정말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1일 1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2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사는 대구 직장까지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평범한 주부가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2일 제2신문에 기고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신문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문에 기사 났는 거 잘 봤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도 받고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신문에 났다고 친구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주문해 놓고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신문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신문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가 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아 그렇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 이런 에피소드도 일어났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굉장히 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책이라는 것이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을 읽고 감사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자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삶이 힘들고 공색할 때 자기 자신을 닦는데 힘을 쓰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세상에 나아가 좋은 일을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공색할 때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은 책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 또한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행복을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힘든 상황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처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변화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들과 같이 쇼핑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로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책만 읽겠다. 책에만 집중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부는 더 꽉 찼습니다. 마음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보통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공허하잖아요. 수다를 떨 때는 괜찮지만 돌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면이 가득 차고 꽉꽉 채워지고 누군가 같이 있지 않아도 책 속의 저자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지식인이고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제 삶의 등불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던 거죠.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를 살기도 빠듯한데 언제 시간 내서 책을 읽습니까?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속도가 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하고 하루에 한 권 읽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렇게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친구랑 뭐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삶을 이어가면서 이 책만한 것이 없구나. 우리 선인들의 말씀은 삶의 산삼입니다. 지혜입니다. 자기계발 도서가 비타민이라면 이 선인들 말씀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산삼과도 같은 것이죠.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내고 독자분들이 요즘 연락을 한 번씩 주시는데요. 정말 저도 힘든 시기인데 작가님처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책을 쓸 때 정말 한 분이라도 책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고 책 읽기에 도전한다면 나의 책 읽기, 책 쓰기는 정말 성공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쓰고 이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이 책을 별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다. 정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고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자기계발 도서 위주로 책을 읽어오다가 어느 순간 고전도 같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인들의 말씀은 삶의 지혜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삶의 길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책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책에는 지혜가 있다.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평범한 주부가 책을 읽으면서 변화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하는 단 한 분이라도 이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독서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져주셔서 저는 요즘 아주 신나고 재미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N포털 사이트에도 제 얼굴이 뜨고 책이 뜨길래 굉장히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책이 아니었다면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꼭 바라고요. 제 자신을 삶이 힘들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비하고 쇼핑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읽기는 자신의 성실함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었어요. 저같이 평범한 주부도 가진 게 없는 주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독서였고 책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주는 그런 표현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마음 하나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책을 접하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그런 행복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에 이롭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절실함, 저는 절실함과 성실함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6년이란 세월이 지났고요. 거대해 보이는 1800권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독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대 위의 화려함보다 무대 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때 독서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주부가 위기를 만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변하고 싶다면 꼭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만났던 행복 여러분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